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자, 월요일 뉴스 다이브 함께 해주실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최혜정 한겨레 이슈 부국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저희가 원고를 준비하고 뉴스를 쭉 정리를 했는데 조금 전에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지명이 됐고 발표가 됐습니다. 이 내용을 좀 이야기해 봐야 되는데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인데 그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네요. 누구?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 현 장관인데 유임이 됐어요. 지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다들 어리둥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의 해명 설명은 네. 진보든 보수든 실력과 능력을 갖추었다면 원팀이 돼서 일할 수 있다라는 판단 속에서 송미령 장관을 유임시켰다라는 예. 입장이에요. 근데 관련해서 제가 오늘 국회 농해수위 관련된 이제 의원들 전화를 쭉 돌려봤는데 대체로 전화를 안 받습니다. 전화를 다 안 받고 있어서, 그리고 일부는 또 해외 출장 중이신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오후에 전농에서 전국 농민의 총연맹에서 성명이 나왔어요. 예.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윤석열 내란 농정의 수장이었던 농망 장관, 예, 농민 장관이 아니라 농망, 예. 망했다 이런 거죠. 농망 장관, 내란 장관, 송미령의 유임은 곧 내란 농정의 연장이다. 남태령 넘어서 식량 주권의 나라로 가야 된다는 이 염원이 굉장한데, 이 염원에 대한 답이 고작 이것뿐이라면 우리는 다시 투쟁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이재명 정부는 송미령 유임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농민계 분노가 굉장히 커서 아마도 전화를 다 못 받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어찌됐건 윤석열 정부에서 취임한 장관이고 뭐 양국관리법으로 대표되는 반대했죠. 거부권이 행사되던 시점에 장관, 주무부처 장관이었기 때문에 의외다라는 반응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 강훈식 비서실장의 백불 내용 중에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보수 진보 따질 것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뭐 이 내용은 좀 더 취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발표된 내용만 좀 보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LG AI 연구원장이 지금 지명이 됐고, 외교부 장관은 조현 외교관 출신이시죠. 그리고 통일부엔 정동영 의원. 이렇게 되면 이건 뭐 두 번째 통일부 장관 자리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방부는 5.16 이후에 첫 민간인 국방장관 안규백 의원이라고 하고요. 국가보훈부는 권오을, 환경부 김성환, 고용노동부가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름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강선우 의원, 해양수산부는 전재수 의원, 중소벤처기업부는 네이버 출신이죠. 한성숙 전 사장,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말씀드린 것처럼 송미령 현 장관이 유임이 됐다라는 내용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고, 관련해서 뭐 설명이 필요하고 해석이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좀 더 보도 내용 나오거나 취재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기재부라든지 산자부라든지 경제 관련 부처는 지금 인선이 진행이 된 게 없어요 아직. 그러니까 경제도 그렇고 뭐 행안부라든지 그렇죠. 뭐 복지부 뭐 이런 약간 좀 뭐랄까 좀 부각되는 부처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곳은 지금 인사가 안 났어요. 예. 사실 이번 인사가 좀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좀 갑작스럽게 좀 받아들여지는 게, 원래는 기류는 김민석 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이 되면 그 다음에 제청을 해서 그 제청권을 행사해서 임명을 할 거라고, 그래서 조각이 좀 늦어질 거라고 사실 전망을 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좀 빨리 되면서 이 혹시 청문회 관련 기류가 바뀐 게 아니냐, 뭐 그러니까 물론 해석의 영역이지만 그런 궁금증이 일단 좀 생기고, 그다음에 또 주요한 부처들 뭐 기재부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 설명할 때는 경제 현안에 대비하기 위해서 좀 일찍 조각을 했다고 내가 발표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또 우리가 관심 있는 뭐 기재부라든지 산업통상자원부라든지
뭐 이런 쪽은 또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좀 그런 것들에 대한 해석을 좀 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사실 기류 변화는 저는 있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실에서 얼마 전에 브리핑을 하고 나서 얘기할 때 이주호 총리 권한대행이 재청권을 행사해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라는 거를 대통령실에서 밝힌 적이 있었거든요. 네, 현재 그러니까 지금 총리 대행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원래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마무리가 되고 임명을 하고 나서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어떤 기류가 읽혔었는데 그 뒤에는 어떤 총리 권한대행이 재청권을 행사하는 대안을 언급했던 걸 보면서 차관급을 일단 우선 기용하고 그리고 차관은 지금 좀 임명을 했잖아요. 그 뒤에 이제 어느 정도의 장관급 인선도 단행을 하겠구나라는 시그널은 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마냥 이제 기다리는 상황으로 가기에는 어떤 업무를 파악하시면서 대통령께서 좀 어느 정도의 인선은 빨리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공감대가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일을 하려면 이제 장관 인선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 장관들 지금 백불 나온 내용들은 이제 준비되는 대로 지금 인선을 한 것이다. 그리고 기재부, 산자부 등등 아직 준비가 덜 된 부분들은 발표를 못한 것이지 더 이상의 의미 부여는 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내용들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AI 관련해서 과기정통부 장관도 AI 연구원장 출신이기 때문에 뭐 지난번 그 하정우 수석 이야기와 함께 AI에 힘을 준다 이런 건 좀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역 의원들이 이름이 지금 정동영, 안규백, 권오울은 아니죠. 김성환, 강선우, 전재수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한 6명 정도 되는 거고 그리고 여성은 강선우, 한성숙, 송미령 이렇게 3명이 이번에는 보입니다. 이 정도 구성이 돼 있다라는 부분이고 뒤에 저희가 또 더 정리할 부분들이 있으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와 자연스럽게 묻어가는 게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이 이제 인사청문회 시작되는 날이고요. 이틀간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될 텐데 인사청문이 시작되기도 전에 국민의힘 소속이죠. 이정배 서울시 의원이 중앙지검에 고발을 했고 이 고발 다음 날 바로 형사일부에 배당이 되면서 지금 이 관련해서는 고발이 이루어지고 배당하고 수사하면 국민의힘에서 관련된 입장 내고 언론이 쓰고 이 패턴 플레이 아니냐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 쪽에서는. 네, 근데 사실 많이 보아왔던 장면이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조국 시즌 2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여전히 이제 친윤 검찰 그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오늘 보니까 이제 권순정 수원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기소 수사 분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이제 이프로스 게시판에 올려서 또 다른 논란을 낳았는데요. 뭐 트로이의 목마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제도 개혁하고 동시에 이제 특검이 돌아가면서 지난 내란 뭐 김건희 특검 등등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는 상황인데 검찰 친윤 검찰은 친윤 검찰끼리 내부에서 또 다른 플레이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단서 중에 하나를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수사 개시로 보는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것이고 관련해서 민주당은 뭐 제도면 제도 그리고 그 실질적 내용이면 내용에 대해서 뭐 방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뭐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검찰이 이런 식으로 준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누가 법무부 장관이 될지 그리고 또 누가 차기 법사위원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입법부와 행정부가 각각의 역할을 나누어서 이 준동하는 검찰을 제압하는 방향으로 짜지 않으면 또 다시 이제 시즌 2에 이제 위협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좀 뻔한 전개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는 건데 이 뻔한 전개임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검찰,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은 이것을 통해서 기대하고 있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판을 바꿀 수 있다라는 스스로들이.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의 남은 임기가 1년 정도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뭐 특검은 이제 길면 그 올 연말까지 170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연말 기간 안에 특검의 수사와는 별도로 검찰 내부의 트랙을 밟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이종배 씨가
좀 고발 전문인으로서 뭐 다종다기한 고발을 하고 그러면 이제 언론이 받고 언론이 받은 것을 국민의힘에서 또 확대 재생산하고 그걸로 이제 또 그 각 상임위에서 또 막 이렇게 샤우팅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반복을 또 다시 하겠다. 이제 그 과정에서 여론은 얼마든지 흔들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문재인 정부 때 한번 해봤고 그 결과로 윤석열이라는 대통령까지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을 흔들 결심은 이미 끝냈고 관련된 움직임이 있을 텐데 그 학습은 마찬가지로 민주당에게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수위 혹은 더 높은 수위에서의 대응을 할 것이고 그래서 아마도 8월 2일 날 전당대회로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이 되면 제1의 과제로 검찰개혁, 사법개혁, 법원개혁 두 가지를 세게 밀어붙인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뻔한 전개 아니냐라고 말씀드린 건 검찰이 이 정도로 나오는 건 굉장히 적극적인 개입이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조국 사태를 볼 때 약간 전형적인 그렇습니다. 패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인사청문회 앞두고 이제 압수수색하고 그 기소 전날 정경심 씨 이제 기소하고 하면서 그 사실상 정치에 개입하라는 걸 굉장히 노골적으로 그 판을 흔들겠다라는 걸 되게 노골적으로 행사한 권한을 행사한 사건이었고 그리고 이번에도 만약에 이제 이 청문 이 바로바로 그 조국 그 사태 때처럼 뭐 하진 않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을 쥐고 있으면서 이걸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검찰이 이제 그런 그 위험성이 있고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정치 개입에 대한 우려가 사실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더욱 더 이제 우려를 자아내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 패턴에 빠질 수 없는 게 그 검찰 출신 국민의힘 의원이에요. 지난번 조국 전 당시 장관 그 이야기가 진행될 때는 그 조민씨 생활기록부를 흔들었던 그 주광덕이라는 의원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련해서 지금 자신이 의혹 제기를 하고 있고 언론 플레이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이 주진우 의원 그래서 뭐 민주당 측에서는 주진우 의원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입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 소득 누락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죠. 뭐 출판 기념회 등에 대한 회계 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이름에서 이걸 또 검은 봉투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뭐 앞에서 잠깐 검찰 얘기 나왔는데 저는 검찰의 그 일종의 발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특검도 이제 본격화되고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존재감에 대한 고민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정부의 어떤 검찰 개혁의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이제 끝까지 여전히 어떤 일종의 기싸움을 벌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 외에도 이제 말씀해주신 그런 법안들이 발의되는 거는 아마 이제 민주당에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대통령께서도 좀 공감을 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후보자가 요청할 시에 도덕성 문제는 비공개로 검증을 하고 정책 검증을 공개로 하자라는 골자의 법안입니다. 그 얘기는 참 오랫동안 나왔던 이야기예요. 여야 할 것 없이 나왔던 얘기고요. 청문회 때 되면 나왔던 얘기인데 뭐 이번에 아무래도 전처를 뭐 증인으로 신청한다느니 이런 국민의힘의 이런 행태가 있었다 보니까 이 법안의 필요성이 대두가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일종의 맞불 작전을 놨다라는 거고. 근데 저는 지금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하시는 의혹들을 보면 사실 아닌 말고식의 의혹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면 아들 교육비 문제 같은 것도 그렇고 뭐 그 후보자의 칭화대 석사 그 논란도 그래서 이제 김민석 후보자가 뭐 비행기편 다 공개했잖아요. 그랬더니 또 그거 이제 원본 갖고 와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끊임없는 어떤 후보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정치 공세나 흠집내기가 너무 과도한 수준까지 이르렀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뭐 법안을 내고 하는 것도 마치 본인들이 제기하는 의혹이 100% 사실인 것처럼 사실 청문회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그 전부터 이런 프레임을 잡고 쥐고 흔들고 거기에 뭔가 검찰까지 가세하는 모양새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무슨 검사랑 이제 일체된 정당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더 좀 분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청문회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뭐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게 언론을 통해서 계속 생산이 되고 있고 그 하여튼 제일 선봉에 주진우 의원이 있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주진우 의원 뭐 재산 형성 과정이나 아들 예금 얘기라든지 뭐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주진우 의원은 또 허위 의혹 제기한다면서 또 고발을 예고했어요. 아직 고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주진우 의원은 왜 이렇게까지 선봉에 선 것이냐 이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예. 이제 해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본인도 특검의 수사 대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심우정 총장도 마찬가지인 예.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정권에서 그 법률 비서관 출신으로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주진우 의원이 어쨌든 본인 문제에 대한 이슈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전선에 서는 것이다. 이제 이런 해석이 하나 있고요. 예. 근데 02-800-7070으로 직접 통화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 최혜병 특검의 수사 대상에서는 피할 길이 없다라는 얘기가 이제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와는 별건으로 이제 주진우 의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윤석열 사단의 그 특수통 네. 주니어 주니어 막내급 막내급인 예.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역할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에게 이제 부과된 배당된 그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국회 안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전 이게 검찰하고 다 라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내라는 과정에서 다 보았던 것처럼 예. 미션이 부과되고 그 미션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이 지금 20일간의 준비기일은 있지만 그 준비기일을 다 준비하는 데 쓸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뭐 김용현에 대한 기소를 이제 정광석화처럼 추진하는 것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을 하면서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면서 가야 된다. 예. 그러니까 올 여름부터 겨울까지는 굉장히 뜨거운 특검 전국이 될 수밖에 없고 특검의 시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역사가 후퇴하거나 물러서는 기록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늘 뉴스다이브 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언론의 역할도 중요한 예.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 이제 조국 그 장관 사태 때는 사실 우리 언론이 함께 조국 장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공정의 시각에서 비판을 예. 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 개혁이 후순위로 밀리고 결국에는 유야무야 돼버린 상황이 됐던 건데 이번에 또 그러면 검찰에게 또 당하는 정국이 되는 것이다. 물론 비판해야 되고 문제 삼아야 되고 해명을 들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와 별건으로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단 한치도 늦춰서는 안 되겠다. 근데 이걸 계속 할 거예요. 교란 행위를. 예. 예. 이 상황들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직 인사청문회 전입니다. 네. 내일부터 치러질 인사청문회에서 정작 지금까지 얘기한 거 말고 또 다른 게 뭐가 나올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이게 엄청난 시간 낭비와 뭐 전체적인 어떤 국가적인 낭비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